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 주봉이고요. 두 번째 차트는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이제 곧 올 반감기의 주봉입니다. 둘 다 비트파이넥스 차트고요. 첫 번째 반감기 차트도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옛날이라서 가져와지지 자료가 없네요. 자, 보시면 실제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떤 추이로 흘렀는지 봅시다. 실제 첫 번째 반감기였던 2012년 11월 28일 이후에 저점이 굉장히 낮았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의 저점이 실제 이건 차트로 거의 보지도 않네요. 저점이 어디였는지. 조정받고 난 뒤 차트로 보면 167불이 저점이었고, 고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만 불이었으니까 실제 100배 이상 차트 갔는데, 두 번째 반감기 때, 세 번째 반감기 때 똑같이 100배가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희망회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반감기 이후에 보통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떤 양식으로 올랐는지 어떤 형식으로 올랐는지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반감기는 요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쯤이었는데 이 뒤에 가격이 사실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고, 반감기 때 가격이 12불 정도 했었으니까 예, 그때에 비하면 예, 원래 300불까지도 갔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00불을 처음으로 넘었죠. 그 다음에 이때 사실 또 마운트 옥스가 터졌습니다. 마운트 옥스가 터지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예, 패닉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패닉셀이 많이 일어났다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조정을 받다가 떨어져서 160불 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지선이 점점 올라와요. 이 크게 보시면 차트는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모양이었고요. 수렴은 대충 반감기 때쯤에서 수렴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전에 한 5달 전부터 해가지고 저항선을 깨기 시작했고, 저항선을 깨고 나서 반감기 전에 강력하게 상승을 하다가 반감기 후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가격을 조정받고, 그 뒤로부터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조정도 없이 올라가죠. 뭐 조정을 받긴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조정 정도로 봐야 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때요. 이 상승 이후에는 2만 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반감기 날짜가 2016년 7월이었고 반감기 이후 고점은 2017년 12월이었어요. 대충 1년하고 5개월, 1년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반감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보자면 반감기가 한번 지났으나 이번 반감기 때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 수렴 지점이 반감기와는 거리가 꽤 있어요. 수렴 지점은 실제 8월이고요. 그래서 언제쯤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을 넘을 수 있을지, 이 지지선을 계속 지지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지선에서 지지받았던 게 6,400이었고요. 이번에서 만약에 바닥까지 찍는다면 지금은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바닥이 한 7,300, 7,200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실제로 5,400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5,500, 5,800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현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차트는 반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게 적당한 사건일 때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게 이길 때가 있습니다만,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세력들이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되고요. 시장과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을 순응시키는 방법이 있죠. 악재를 터뜨려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호재를 터뜨려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순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번 조정도
비트코인 ETF 거절과 함께 굉장히 큰 숏이 생겼는데, 그거에 의한 사실은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세력에 의한 거냐 아닌 거냐는 얘기가 많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세력들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지지선 아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ETF 정도는 안 되고 굉장히 큰 악재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 악재를 어떤 거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뭐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시장과 싸우지 않고 호재를 올릴 때는 가격을 같이 올리는 게 오히려 돈 버는데 유리하다인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동일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는 장기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가장 큰 게 수렴 지점이 늦어졌다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ETF에 대한 조정은 이미 저번 주에 끝난 것 같고요. 이후에는 코로나에 의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는 좀 장기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수렴이 다가오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봤을 때, 이게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저항선을 언제 터치하면서 통과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장기로 들고 있지 않고 들어갈 지점을 현재 찾고 계시다면, 조정 끝자락에서 한번 잠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저항선을 넘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반감기처럼 100배 넘게 올라간 일은 저는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하게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반감기 이후에, 원래는 반감기 전에 한번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2달 반이 남았는데 반감기 한 달 전에 고점을 찍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차트 상황도 예전이랑 달라져서 반감기 전에 고점을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현재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고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